일부에서 했던 이야기 심화편. 윤석열의 대한민국의 윤석열 리스크. 뭐 이재명 리스크, 사법 리스크, 개소리. 이런 리스크가 있어? 리스크, 위험, 폭탄. 이거는 거의 일촉즉발의 리스크잖아요. 자, 윤석열이 미국을 갑니다, 이제. 미국 방문을 꽤 길게 해. 5박 7일? 아휴, 큰일이네. 걱정된다, 진짜. 그러니까 25일 날 워싱턴 DC 도착해가지고요. 26일, 27일까지는 워싱턴에 있어요, 워싱턴에. 그러면서 26일 날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고 27일 날은 미국 의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28일 날 보스턴으로 가요. 29일 날 귀국을 하는데 아주 걱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걱정됩니까? 기대됩니까? 걱정되죠. 난 기대됩니다. 솔직히 말해 인간들이 뭘 걱정돼? 뭘 윤석열 걱정하자 벌써? 나는 어디까지 왔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원래 저런 놈이니까라고 한국을 얕본다기보다는 윤석열을 얕보지 않을까 솔직히. 아니 사실 저도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사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차피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얘네들도. 야, 얘들은 뭐냐 방에 모여가지고 얘들은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 뭐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웃으시죠? 아무튼 아니 나는 정상회담 하면서 아무튼 그럴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이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보여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랑 거래하거나 우리나라 외교 관계를 가져야 되는 또 외국 입장에서는 아니 쟤들 5년마다 정신이 한 번씩 깜빡깜빡하냐. 그럼 되게 불안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이 외교 못하고 이러는 거는 박근혜 때 사드 문제 때문에 그게 풀리기까지 문재인 정부 거의 말까지 갔거든요. 중국인의 감정이 풀리면서 한국에 막 관광객으로 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윤석열이 다시 중국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뭔가 해가지고 또 감정 상했던 건데 이제 대만 해협까지 건드리면서 이제 완전 아사리판 되고 있다 이런 건데, 문제는 윤석열이 이제 다른 나라를 가려면 외신과 인터뷰를 먼저 하고, 그건 이제 외교상 관례예요 이게. 그 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면 특히 국빈 방문 같은 경우는 그 나라 언론과 인터뷰를 먼저 해서 알립니다. 그 나라 유수 언론과. 일본 갈 때는 요미우리하고 이번에는 로이터랑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인터뷰에 사고를 치는 거예요. 대통령이 사고 친다는 게 누구를 술 먹고 때리고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하는 거는 아니 그럴 말로 수도 사고 있다고 치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 와닿는데? 왜 우리나라 불과 몇 년 전에 그램 윤이라고 유명한 분 계셨잖아요. 이걸 대통령 버전으로 없으리란 보장 있어요?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뭐가 그건 문제입니까? 기대해야 되는 네. 거지. 유머야 진심이야. 진심이고. 왜냐하면 그런 차원보다 대통령의 사고는 말로 치는 거죠, 사실은. 윤석열이 술 먹고 누구를 때리면 보도는 안 나올 거예요. 자, 문제는 말로 사고 치는 건데, 저 인터뷰를, 그러니까 입을 열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 입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면서 진짜로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위험 요소가 됐다는 거죠. 놀랍습니다. 눈깔은 잘 빠졌네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해당 국가의 유수의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요미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자도 아니고 요미우리 대표가 와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누가 이런 식으로 다 어레인지 할까요? 저는 유력한 한 명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저는 약간 좀 그 부분에 이거 가정입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정 중에 하나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윤석열 자기가 지가 말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말 그대로 누구 말 맞다 주둥이 뚫린 대로 말한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좀 나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렇게 시켰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이 체계화된 어떤 지식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좀 전문가 행세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하고 그게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머릿속에 그렇죠. 그 한 줄. 집어넣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되기 굉장히 쉬운 캐릭터인 거예요. 김건희가 가스라이팅해. 오빠 나 주가적 같은 거 안 했다 뭐 이런 거. 그 김태효가 와서 미국에 붙어야 되고요, 일본에 붙어야 됩니다 하면 바로 그렇게 되고. 근데 미국 대통령이 나한테 부탁을 했다고? 알았어, 로이터 인터뷰 이야기할게, 이렇게 되는 캐릭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 자체가 리스크가 된다는 생각이 없는 게 보셨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쌍욕했다가 막 뭐 국회 소위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접근해서 어떡하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놓고 머릿속에 기억도 못할 자가 외국인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그게 문제가 된다면 이거는 좀 속되게 말하면 주둥아리를 일꼬매야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세계적 위치가 바뀌고 나라의 위치가 바뀌고 나라의 전쟁 위험이 생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언론과의 인터뷰라는 게 차라리 바이든과 하는 회담 같은 거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배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율이 되는 건데 언론과 인터뷰만 하면 기분의 문제. 로이터 기자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며 한국 기자가 인터뷰를 했다면서요. 자기는 엄청나게 목에 힘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술자리에서나 들은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막 짓거리는데 그것도 사실은 미국의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러시아가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그 기사가 나간 지 바로 반박을 하고 해명 요구하면서 비난을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이터 인터뷰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입니다. 그걸 외국에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진이도 말을 했는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마차님을 엄청 좋아하면서 너 진짜 못생겼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 내 진이가 어쩌느냐.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나한테 죽는 거지. 그렇죠. 그게 실제로 제3자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한 거. 자기의 진이는 정말로 만약에 대량 학살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도 그 말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해석을 불러오면 그건 말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받아들일 줄 몰라. 왜? 나는 말 잘하거든. 아니,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뭐 언론들 정말 기레기 같은 게 러시아에 건너간 폭탄은 중고 주고 뭐 신제품으로 받는다.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요. 아니 그리고 폭탄의 중고 세계 어디서 터지면 되지. 무슨 식품이야? 아임굿이야? 그러니까 아니 멍텅구리 폭탄인데 이게 무슨 최신형 스마트 폭탄이어가지고 유도하는데 레이저를 쓰고 막 유도를 하고 가면 새거 중고가 의미가 있지. 흠집나면 바꿔줘. 멍텅구리 폭탄인데 이게 헝거 주고 새 걸로 바꿔면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요. 변질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진짜 문제는 전쟁 위험보다 닥치고 있는 문제가 기업들. 오죽하면 러시아에 지금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수해야 되냐라고 하는 반응이 나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걸려 있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거죠. 자, 러시아에서 철수해야 되냐.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수출입 규모가 211억 달러라고 합니다. 25조 정도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철수하게 되면은 헐값에 공장을 뺏긴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제품 안 쓰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러시아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예요. 네오나치즘이 있는 국가예요. 스킨헤드에 돌아다니는 국가고. 한국이라는 사람들 정권 차원에서 타겟팅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국 물건이 설사 팔린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내부적인 분규가 일어난다든지 투자자들이나 현지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공격 행위가 일어나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공장이 알잖아요. 공장 망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공장 집행하면 얼마 나옵니까? 100억짜리로 100억 산 기계가 5천만 원에도 안 팔려요. 근데 러시아 애들이 그거 산다면 뭐합니까? 도시락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가 농심 팔던 것을 이제 걔네들이 만들어서 팔겠죠. 그때부터 그러면 다시 우리나라가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미 그쪽에서 플랫폼이 형성이 돼버렸는데. 당장 눈앞에 없어지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당장 못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장 자체를 이제 샤오미하고 그렇지. 그런 애들이 들어가 버리겠죠. 그러면 다시 또 그걸 뚫는데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데 그걸 못 뚫고 망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사실은. 그걸 뚫고 들어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소련일 때는 1990년대 초반까지는 아예 교육이 없었겠죠. 중국 그 당시 중공도 마찬가지고. 30년 동안 러시아가 우리나라 교육 대상국에서 15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주위에 중국에 사업한다는 사람, 러시아에 사업한다는 사람 많죠. 중국은 더군다나 가까워.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굉장히 멀긴 하죠. 전 세계 국가가 200개 국가가 넘는데 그중에 15위 대상의 국가가 올라온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했던 건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12위의 수출국이고요. 5위의 수입국입니다.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부정선거가 만연해서 그렇지. 푸틴이 막 하고 싶으면 어마어마하게 해버리잖아요. 투표율 120%. 자본주의 국가에 가까운 나라예요. 중국은 아직 그게 안 됐고. 주요 그룹별 러시아 해외 법인 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 삼성, 롯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진짜 현대차는 미국에서도 망하고 러시아에서도 망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러시아의 지금 해외 법인이 우리나라 현대, 삼성, 롯데, SK, CJ, 두산, KTNG, LG, 포스코, DL, 효성, SM, 한국타이어,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장금상선. 대략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160개 정도 됩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래. 많아요. 실제로 수출에 영향을 끼쳤던 게요. 지금 그 다음 자료에 나오는 게 러시아하고 수출이 이미 줄어들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자동차 및 부품 뭐 수출 타격받고 이러는 것들이 있었다고. 그걸 겨우 회복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또 때린 거예요, 지금. 어차피 아플 것 같으니까 아프지 말고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저거는 정치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그런 요인 때문에 저렇게 줄었는데 정치적 요인이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장사 못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로 기업들이 지금 윤석열 때문에 중국 장사 못해, 러시아 장사 못해 하면은 대기업들이 들고 일어난다. 진짜로 그거는 그럴 거예요. 아니 러시아 제재 때문에 한국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러면 종전하면 다시 원상 복귀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아예 못 팔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적성국이 교정국 물건을 사주겠어요? 근데 대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검찰총장이 그걸 다 쥐고 있을 텐데 그게 쉽겠냐고. 근데 그것도 원데이 투제이죠. 결국은. 결국에는 자기한테 이익을 안 주고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참아요? 한 번 두 번이야 그걸 뭐 억제 될 수 있겠죠. 너네 그러면 야 너 그 회장실 인테리어 할 때 돈을 다른 데 썼더라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아, 그렇지. 법물처럼 터지면은 검찰이 어떻게 막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팔도 비빔면. 러시아에서 3천억 팔던 팔도 해외 법인 첫 인수 유통만 넓힌다까지가 작년 10월 달까지였는데 러시아에서 저게 인기가 되게 많은가 봐. 이거 비빔면. 팔도는 정말 유명했었거든요. 이거 러시아 사람들이 정말 비빔면, 좋아하고. 네. 도시락. 근데 이게 비슷하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맥도날드가 비슷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맥도날드가 철수를 했는데 아까 정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맥도날드 자리에 똑같은 러시아 브랜드의 햄버거 매장을 여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에 맥도날드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초코파이는 북한 사람들 최애 간식이기도 하고 그쪽 분들은 되게 초코파이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라면, 초코파이 이런 거. 디저트가 거기다가 없으니까. 백색가전. 한국 최고지 진짜. 와, 그 기술력은요.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전 세계에서 탑인 것 같아요. 백색가전은. 네, 전 세계 탑이죠. 어. 지금 LG가 거의 탑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백색가전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백색가전 교체를 잘 안 하거든요. 옛날에 광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 게 TV 사고 냉장고 사고 한 번 쓰면 10년 쓰는 게 기본이야. 우리 핸드폰 노트북이야. 2, 3년마다 교체하는데 핸드폰 백색가전은 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신형을 내놓는 게 부담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걸 내놓으면 팔 때가 필요해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에서 75인치 TV를 100만 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이 팔기 힘들어요. 근데 러시아는 아니에요. 중국도 아니고. 왜? 아직도 수요가 없거든. 없는데 75인치 TV를 한국제는 100만 원인데 중국제는 105만 원이야. 한국제가 훨씬 싸네? 팔리는 거거든요. 훨씬 많이 팔리고 베이스를 확 잡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이미 그 효과를 다 누리고 있는 데가 러시아인데 거기서 지금 발을 빼는 거는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민들레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불러올 재앙적 파국. 와, 재앙적 파국. 실제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재앙적 파국이라는 게 저 표현 과하다고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기업이 삼성 같은 기업이 중국 때문에 망한다. 지금 당장 그 현실상 없어 보이지만
삼성 하나 망하면 대한민국 완전히 폭망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가 소니가 망한다는 고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IMF 한 번 무너지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재앙적 파국. 지금 서민영님이 러시아 거주 중인데 벌써 맥도날드, 코카콜라 러시아 회사로 바뀌고 제품 다 깔려서 잘 팔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주둥아리에서 시작된 아까 그랬잖아. 포탄 지원하는 건 쉬쉬하면서도 이해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과 경제 보복을 하게 되면 러시아도 손해를 입잖아요. 자기들이 파는 거 있잖아. 천연가스 같은 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계를 안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대통령 주둥아리에서 공식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말이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적이 되는 거다 이런 거고요. 이 경제 보복이 제일 무서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식량, 천연가스. 지금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양곡관리법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버렸어. 실제로요. 그 식량 주권, 식량 안보라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한국이 쌀을 제하고 나면 지금 자립도가 자립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0%가 안 돼요. 주요 식량들이. 근데 우리가 연해주에다가 무슨 농장 심어가지고 뭐 해온다 이런 아이디어 엄청 많았잖아요. 러시아가 한국에 못 줘. 식량하고 천연가스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들은 저거 들으면 아니 야 캐나다가 식량 더 많이 나거든, 미국이 더 많이 나거든 그러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많이 나 알아. 근데 캐나다 애들한테 야 러시아제가 싸던데, 러시아 애들한테 야 캐나다치가 싸던데 해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조절을 해서 이익을 보는 건데, 러시아에서 수입 안 되게 생겼으면 캐나다, 미국에서 뭐라고 했어요? 당장 쌀값이 좀 올랐네 이러지.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단순해. 아니 사람이 아닌가? 아무튼 간에 너무 단순해. 미국 일변도로 가면 우리가 망해요 진짜로.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지. 한국이 지금까지 손해본 거 다 미국이 해줄게. 근데 그럴 리가 있냐고. 한국 기업들, 지나라 기업들한테만 보조금 주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예요. 안보는 미국이 지켜줄 수 있겠지만 경제는 안 지켜준다니까? 경제는 망하면 그래서 경제는 중국과 안보는 미국과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원칙을 지금 깨고 있는 거야. 이 또라이가 동북아시아에 또라이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아이 미친 새끼 진짜. 근데 중국이 최대 흑자국이었다가 적자국 1위가 되어버렸어.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러시아까지? 이게 있잖아요. 어떤 퍼센테이지에서 1, 2%는 아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이 물건을 파는 것 중에 제 1위가 반도체였잖아요. 거기 막 조선도 있고 자동차 있고 많았을 거 아니야. 반도체 비중이 대략 15%쯤 됐어요. 근데 그 반도체가 안 팔리기 시작하니까 무역 적자로 돌아섰잖아요. 그러면 1, 2%는 아무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이걸 다 합쳐본다고 생각해봐봐. LG가 팔던 적색하전 팔도가 팔던 뭐 다 합치기 시작하면은 지금 아마 무역 적자가 더 생길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높다는 거죠. 경제 망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이게. 15%이던 반도체가 휘청하면 그 반도체가 15%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중에 15% 중에 한 3, 4%가 빠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 1%가 무섭잖아요. 진짜 무서운 상황이 된 거예요. 아니, 게임하면서 내 캐릭터 레이업을 왜 해? 공격력 1%업 시키려고 하는 건데 진짜 그 1%가 모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수출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안에서 최신 반도체 개발하는데 1,000억 쓰면 5천만 명한테 그걸 어떻게 회수를 합니까? 이걸 가지고 20억, 30억한테 팔아야 되는데 지금 세계 인구 14억, 우리 세계 인구 80억씩이라 치고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하고 저걸 져버렸어요 지금. 1년 만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물어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뭘 고민하십니까? 그럼 끌어내려야죠. 아니 대통령이란 자가 대통령이 올라가는 이유가 지 마누라 수사 안 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잘 살게 해주는 건데 잘 살게 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했지만 안 된 거랑
지금 정권 유지하려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 딱 찰싹 붙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주 부적합한다잖아요. 끌어내려야지. 그러니까 외교가 망가지니까 외교가 외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까지 펑펑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14개월째 연속된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걸 더 가중화시키는데 한반도가 전쟁 위험까지 빠졌어요. 대통령의 자격이 이제 상실된 거죠. 그리고 지는 가서 국빈반문 가가지고 미국의 환대를 받겠다고 하면 이런 새끼가 매국노지 이게 대통령입니까? 결국 우리가 나라 팔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땅을 팔아먹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팔아먹는 거예요. 국가가 곧 국민이니까. 이건 매국노예요. 우리가 매국노 이야기하면 일본만 이야기하지만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이건 매국노인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